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치구별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가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대구시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데 대해 지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 일정은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시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호남 지역민들에게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광주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책임진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도 다음 대선까지 남은 5년 동안 호남 민심을 받들며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호남의 민심을 혼심을 다해 받들겠습니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반성과 쇄신을 통해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후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비대위의 광주 방문은 대선 패배의 상흔을 치유하고 호남의 지지층에게 비대위의 안정감 있는 출발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제대로 된 쇄신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24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광주 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지긋지긋한 호남 홀대론이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핵심인 7개 분과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호남 출신에는 전북 출신의 이영호 의원이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포함됐지만 광주 전남 인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은 정식 인수위원이 아닌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 부위원장을 맡았을 뿐입니다. 선거 기간 수차례 호남 홀대론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이 무색합니다. 호남 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발전론을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 가겠습니다. 인수위원 24명에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인수위원들과 인맥을 갖춘 호남 인사들이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어려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걸 채택을 하기 위해서 전 정파를 넘어서고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내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원인이 총체적 인재로 드러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당장이라도 바뀔 것 같았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안전의식이 결여된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1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가 거론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 등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조위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관련법 개정이나 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여야 모두 당장이라도 제정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선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이 좀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대선 전국과 정쟁의 이용만 되고 정작 안전을 위한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대를 넘어섰고 사망자도 4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 1,3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으로 인정되는 등 진단체계가 달라진 것과 누락됐던 숫자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신규 환자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1일부터 적용되는 이 거리두기는 인원 제한을 현행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했습니다. 다만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로 유지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 유행 점정 예측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권 차장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며 국민들의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별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행복화성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부가세 등을 요구하는 차별 거래 행위, 비가맹점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화성시 단속 과정에서 휴폐업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된 현황도 조사해 가맹 취소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성시는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행복화성 지역화폐는 총 8,190억 원어치 발행됐습니다. 이어 충남 보령시도 31일까지 지역화폐 보령 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보령시는 관내 등록 가맹점 3,557개소 중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준수 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익산시도 다이로움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주민 제보를 활용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대행사인 KT의 블록체인 기술로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단속합니다. 또한 금융협력사는 이상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해 카드 거래와 전자금융 거래 시 부정 사용 등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가맹점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20대 여대생에 관한 청원입니다. 지난 4일 밤 9시쯤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주행하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숨진 A씨의 동생은 인터넷에선 누나의 사망을 기사로 보도하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인과관계가 생략돼 있다며 누나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에게 본인의 대학교 기숙사로 이동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택시기사는 다른 기숙사로 오인해 다른 곳으로 갔다며 택시가 빠른 속도로 낯선 곳을 향해 가 남자친구에게 내가 말을 걸었는데 택시기사가 무시한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극도의 불안감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할 정도로 겁이 많은 누나가 그렇게 무서운 선택을 할 정도였으면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택시기사에게 A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B 대학 기숙사로 가면 되느냐며 다른 학교 이름을 말했고 이에 A씨는 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가 예상한 방향과 다른 길을 달리자 A씨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고 택시기사가 대답이 없자 A씨는 내려도 되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번에도 기사가 아무 대답이 없자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차량 주행 소음밖에 안 들렸다며 택시기사는 A씨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며 택시기사가 일명 보청기라고 불리는 청력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다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인지 운행 도중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공유주차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공유주차 사업이 서울시와 협치 사업에서 마포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돼 공유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공유주차 활성화 사업은 민간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와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골목 공유주차 사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는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통해 약 3,700면을 확보해 운영 중입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학교와 종교시설, 기업체 등의 주차장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진행하던 협치 사업에서 전액 마포구 예산으로 진행하는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마포구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을 내 손끝에서 이룰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포구는 지역사회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3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3월 31일까지 지역사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단년도 완료 가능한 사업이라면 마포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포구청 누리집 주민예산 참여 예산방 혹은 마포구청 6층, 마포 1번가 연구단에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받으며 4월 검토를 거쳐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 1번가 연구단 구정연구팀에 문의 바랍니다.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마포구와 아현중학교 간 관악협력 협약 체결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운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꿈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요. 이번 협약은 2025년까지 축구 꿈나무들의 도약을 위해 진행됩니다. 지난 3월 10일 마포구와 아현중학교 간 관악협력 협약 체결이 진행됐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이 조기에 꿈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운동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축구 꿈나무를 육성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현중학교 교장과 수석 코치, 보조 코치,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협약은 2025년까지 진행되며 행정, 재정적 지원과 학교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대전형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경제연대 조직을 대상으로 2022년 사회적 경제기업 대전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3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두드림 일자리 사업과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두 가지로 나눠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경제연대 조직으로 두드림 일자리 170명, 공공일자리 114명 등 총 284명을 선발해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이며 지난해 대비 17% 증액된 33억 8,300만 원이 사업에 투입됩니다.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자원 순환 분야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분리배출 도우미, 환경감시단 등 총 16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 순환 분야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형 새로운 공공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7개 사업과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3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대상자는 자치구별로 공고를 내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되며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로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추진 시기, 기간 등은 자치구별로 다르게 진행돼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자치구 환경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광주 자동차 산업의 100년을 책임질 광주형 일자리 시즌2의 성공을 위한 드림팀이 가동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드림팀은 대선 공약의 광주형 일자리 시즌2의 주요 과제들이 반영됨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약 구체화를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폭은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세부 실행계획 등이 어떻게 반영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드림팀을 집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드림팀은 지역 혁신기관과 대학, 자동차 안전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51명으로 꾸려졌으며 특화단지, 인프라, 기업 지원, 사업, 4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드림팀은 지난 8월 첫 회의를 개최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이상 분과별 회의를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할 시즌2 세부 과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걷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알뜰 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지급하는 것으로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알뜰 교통카드 가입자는 사업이 도입된 2020년에는 3,500명, 2021년은 75% 증가한 6,131명을 기록했으며 이용자의 월 평균 절감액은 12,18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많은 시민들께서 알뜰 교통카드에 가입하고 사용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대중교통비 할인은 물론 환경과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 교통카드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4차 순환도로 서남 측의 달서구 유천동에서 상인동 간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지난 15일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수목원 제3주차장에서 상화로 입체화 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도로가 2027년에 완성이 되어 개통이 되면은 기존에 아마 30분 이상 통과 시간이 소요되던 것이 5분까지 단축이 될 겁니다. 수목원 삼거리 주변 상화로에서 테크노폴리스 방면 우회전 구간은 상습 정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이번 공사로 우회전 전용 차로 수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됩니다. 입체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9,200억 원, 2,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지상교통량이 약 56% 감소돼 지상 통행 속도도 35%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하도로 이용 시에는 통행 시간이 25분까지 단축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용역 수행기관과 지역의료계, 공공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19명의 자문단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대구 시민의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7.7%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찬성하였으며 건립 시 87.6%가 이용 의향을 보여 대구 시민의 높은 건립 요구도가 나타났습니다. 최종 영역 결과 약 400에서 500병상 규모로 대구 동북권의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 장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00억 원에서 3,200억 원 정도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2대구의료원 부지 선정과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계와도 충분한 교감을 나눠 추진력을 결집합니다. 이후 2023년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2025년 착공 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주식회사 메타넷 엠플랫폼의 지역 내 신규 컨택센터 구축을 위해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메타넷 엠플랫폼은 전국 30개 센터 8천여 명의 전담 인력이 근무 중인 컨택센터 아웃소싱 전문 기업으로 금융, 쇼핑, 공공, 방송 등 140여 개의 고객사와 컨택센터 아웃소싱 등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메타넷 엠플랫폼은 오늘의 집, 신세계 라이브 쇼핑, 카카오스타일 세계사 고객센터 구축과 이에 따른 상담 인력 신규 고용을 위해 대구시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센터의 경우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출산과 육아 등 개인 사정으로 취업이 곤란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2년 상반기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점검팀 4명, 안전관리 자문단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평창군 내 32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3월에 실시되는 상반기 안전점검에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해빙기 안전사고 관련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크게 시설물 균열과 위험시설 존재 여부,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설비 정상 작동 여부와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 등이며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군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횡성군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이 올해도 개장했습니다. 나무시장에서 따스한 봄 소식 함께 느껴보시죠. 횡성군 산림조합 나무시장이 3월 11일 개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합원이 직접 재배한 우량한 품질의 나무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무를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림조합이 품질을 보장한 고품질의 나무를 직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저희 횡성군 산림조합에서는 매년 봄철에 한시적으로 나무시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11일서부터 4월 17일까지 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저희들의 사무실 뒤편에 오시면은 나무 전시장이 개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경수, 과실수, 약용류 등 다양한 나무와 잔디, 비료, 조경자재 등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나무시장 내 전문 임업기술지도원이 배치돼 나무의 선택과 심는 방법, 기르는 방법 등 기술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나 대추 같은 유실수는 한 15,000번 가까이가 있고 또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상록수 같은 그런 조경수 계통에도 지금 12,000번 정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뒤에 보이는 것 같이 화초류나 아니면 잔디 그리고 또 이제 나무에 필요한 비료까지도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재배를 갖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또 우량한 나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도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나무, 내 나무 하나 편하게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는 충북 6대 신성장 산업 가운데 ICT 융합, 신에너지, 신교통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인력 수요와 공급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충북만의 차별화된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교와 특성화고가 산업 수요를 학과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인력 양성 계획 수립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균열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충북도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태와 집중관리 대상 시설 12개소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빙기 재난취역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불안전한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은 일상에서 위험 요인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119 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물고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임시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은 지난 1월 24일 KTX 물금역 정차 촉구를 위해 물금역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서 민원인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요구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 1월 말 19면, 2월 말 66면, 총 85면을 조성했습니다. 한편 도심의 공안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은 4년여 전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현재까지 35곳 1,770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양산시는 오는 4월 부산대 캠퍼스 유휴지인 첨단 산악단지 254면을 비롯해 모두 15곳에 386면을 추가 조성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양산의 첫봄 소식을 알리는 원동 매화축제. 아쉽게도 양산시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는 연속 3년째 공식적인 축제는 취소됐지만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월 20일까지 행정령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봄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가족 동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한 사진이나 영상 콘테스트 준비하고 매화나무 분양 이벤트를 통하여 나의 가족 및 나의 친지들을 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비록
축제는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비대면 행사를 통해서 추억 내지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매화마을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정체 구간의 교통 통제 관리 등 관광객 수용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국의 양봉 농가들이 꿀벌이 사라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피해 농가들이 꿀벌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데 광주는 이제서야 실태 파악에 나서 양봉 농가들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꿀벌 300만 마리가 실종된 광주의 한 양봉 농가. 벌통 100여 개 가운데 꿀벌이 모여드는 벌통은 단 9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상자 안을 열자 절반밖에 차 있지 않습니다. 양봉 농부는 결국 10년 동안 이어온 꿀농사를 올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는 참 답답하죠. 내가 엄두도 못 내게 사서 할 수도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남에선 1,300여 농가, 광주에선 96개 농가가 꿀벌 폐사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통에 10에서 15만 원이던 벌 가격은 최근 30에서 4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라 피해 복구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새로 벌을 사는 입식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광주시는 이제서야 피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양봉 농가들은 아카시아 꽃이 피고 벌꿀 채집이 시작되는 5월 초까지 벌을 사야 해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리서 벌들을 잘 키워놔야 되고 또 벌이 부족하면 사서 이렇게 양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입식 자금도 현재 굉장히 비싸져 있고 또 그것도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광주시는 3월 초에 피해가 접수됐다며 각 구청과 협의를 거쳐 빠른 피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벌이 없어서 안 채워두신 거예요, 선생님?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하고 본사의 포항 이전 확정에 대해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라남도와 광양시 등 지역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지역 홀대를 중단하고 상생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와 광양시 등은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과 본사 소재지 포항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철저하게 소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지역 홀대를 중단하고 상생에 나서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규모 지역협력 사업들은 포항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심한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의 연간 조강 생산량은 2,141만 톤으로 포항보다 크지만 일자리나 지방세 기여도는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지역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상생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 개형 이념에 걸맞게 지역 사회와 동방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의 광양 이전과 함께 수소 저탄소 에너지 연구소 광양 이전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 등은 지역 사회와 함께 여론 조성에 나서는 한편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정치권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포스코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의 아이들이 전남의 시골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농사노촌 유학생 프로그램이 시행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4배가 늘어난 유학생들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곡성군이 조성한 유학마을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마당을 가꾸고 물을 뿌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뛰어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친분감을 살짝 쌓고 숲을 체험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시골에 와가지고 산도 보고 들도 보고 하면서 사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3기를 맞는 이번 학기 전남의 농사노촌 유학생은 모두 304명. 지난해 초 1기 82명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 출신이 150가구 225명,
경기 인천 출신이 13가구 20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침체된 시골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유학생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준다는 장점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난 학기 전체 유학생의 절반이 넘는 55.8%는 유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 학원에 다닌 것 이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학부모님들이 판단해서 그러신지 1년 또는 1년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유학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 있는 재경 향후회에 협력을 받아서 할아버지 고향에서 할머니의 고향에서 농촌 유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전남 서울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3년간 준비한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1권역과 2권역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됐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5.18의 역사를 간직한 옛 전남도청 외벽이 순백의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꽃이 피고 지며 시간은 흐르지만 별이 된 희생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민중들의 군무로 표현된 광주 정신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안내센터 위에는 착시 효과를 활용해 무등산의 사계를 담아냈습니다. 이곳에 이제 광주의 역사를 계승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광주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3년간 준비한 미디어 아트 창의 벨트 사업 가운데 1, 2권역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이 들어간 미디어 아트 창의 벨트 사업은 문화전당과 금남로 1원, 광주 송정역 등 5개 권역에 미디어 아트 시설물을 설치하고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개막한 창의벨트 1, 2권역에 이어 사직공원에 마련된 3권역과 양림동인 4권역도 올해 말까지 조성 사업이 진행됩니다. 창의벨트 외에도 이번 달 내에 미디어 아트 플랫폼인 지맵을 개관하고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도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규모도 키우고 또 내용도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10월의 밤을 광주에 오시면 외지인들 또 광주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미디어 아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도심 곳곳에 입히는 광주광역시의 노력들이 창의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노잼 도시라는 오명도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 주말 비 소식이 있었지만 극심한 겨울 가뭄 해갈에는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물 사정이 좋지 않은 섬마을은 또 식수난이 걱정입니다. 일부 섬마을은 제한급수가 시작됐고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하천과 계곡물까지 끌어올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100km 30여 분 떨어진 완도 보길도의 저수지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인근의 노하도까지 2개 섬, 7,500명의 주민들의 유일한 취수원입니다. 저수지가 꽉 채워져야 넉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내린 비는 겨우 48mm로 평년 대비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작은 하천과 계곡물을 모아 끌어올리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계곡이라든지 거기서 유입되는 하천수를 최대한 지금 수원지로 올려가지고 일 한 1,000톤 정도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급수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에 주민들의 불편도 큽니다. 2일 급수, 4일 단수가 이루어지는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빨래며 설거지는 모아서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이 나오는 날이면 집집마다 물탱크에 받아놓고 아끼고 또 아껴야 합니다.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 때문에 아주 굉장히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비가 좀 와야만이 올해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둔 상가와 숙박업소는 비상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찾아오면 당장 물 걱정부터 앞설 정도로 하루하루가 물과의 전쟁입니다.
육지분들은 모르죠. 이 단수한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육지에서는 그냥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기는 단수를 하기 때문에 물을 전략해서 쓰라 해도 몰라요, 그분들은. 그리고 힘들죠. 극심한 가뭄 속에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메마르면서 섬마을은 단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에서 발견된 유기동물 수는 8,000마리가 넘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은 넘쳐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나주의 한 동물보호소가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을 중축했다가 문을 닫을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주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천사의 집입니다. 버려지고 학대당한 동물 150여 마리가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지만 보호소는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나주시로부터 시설의 80%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들을 감당할 공간이 없어 농지에 철제 울타리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2026년까지 철거를 마쳐야 하지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철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체 부지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시설 철거를 위해선 적극적인 입양이 이뤄져야 하는데 노령견과 장애견들에 대한 입양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봉사자하고 후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금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입양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의 수는 약 8,800마리.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해법과 사설 보호소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6시가 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안전 여부 등을 상세하게 점검했습니다. 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수군의 충훈을 기리기 위해 당시 주둔지였던 묘도동 도동마을 일대에 조성 중인 사업으로 오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시정 운영 계획과 현안을 알리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2년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 나섰습니다. 3월 11일 소라면과 율천면을 시작으로 총 1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만났고 4월 1일 시전동을 끝으로 대던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는 읍면동별로 10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화상대화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며 참여 신청을 못한 시민도 유튜브 여수 이야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광주 방향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483번지 광주 방향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이던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된 화재로 제너레이터 부근 뒤편 및 상부 쪽으로 화열에 의한 소손이 관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추후 재감식 예정이며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14명이 동원됐습니다. 광주시 장지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장지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지붕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 불티가 아래로 튀면서 천막에 착화 후 일부 소실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12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5대가 투입됐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노적봉 폭포 공원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 15일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노적봉 폭포 공원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업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보조자가 시내로 가던 중 차가 불에 타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소방대 현장 도착 후 인명 검색 및 연소 확대를 저지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는
약 1시간 7분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오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